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FOMC 즉 금리 결정일이 드디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은 월봉부터 체크를 하셔야겠죠. 지금 월봉상으로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그 다음 방향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월봉의 모습 좋지 않다. 주봉 또한 좋지 않다. 근데 주봉은 어느 정도 이상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퐁당퐁당 양봉 음봉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나타나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은 음봉일 것이다 라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예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주봉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요번 주에 FOMC를 요번 주 주봉이 겪고 나면 큰 폭으로 빠진다 한들 그 다음 주 주봉은 역시나 양봉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한동안 주봉 차트는 멀리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일봉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라색 점선이 소비자 물가지수, 노란색 점선은 바로 금리 인상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추이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한 풀 한 풀 꺾여 왔고요. 지금 다만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안정세인데 그 와중에 가스값이 올랐어요. 그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던 가스의 양을 전쟁 이전 대비 한 20% 수준으로 감축을 했대요. 한마디로 기존의 가스 요금을 10만 원 내던 사람한테 이제 너 앞으로 2만 원만 써 하고 밸브를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에 대한, 그리고 또 지난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논의하는 걸 러시아에서 니들이 기름을 싸게 사간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가스값 올려줄게, 요런 보복성 무역 대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달 물가지수가 사실은 7월분 반영이기 때문에 살짝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죠? 원래는 요 예상선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움직임이고, 아무래도 유가 하락분이 좀 에너지 관련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좀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수평선으로 이렇게 한번 심리적 예상선을 그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리적 예상선을 살짝 하회하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20.7 지지를, 요거는 중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쪽에 매물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벽 1시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방금 전에 4시간 봉이 전환이 됐는데요. 전환되고 나서 일단은 음봉으로 좀 힘이 빠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전의 순간이니까 발표 전후에서 새벽 시간대에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급등락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바로 직전에 금리 인상 포인트를 보시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시세가 하락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급등락을 보인 다음에 정확하게 하루 뒤에 쌍봉 도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빠졌었죠. 그렇다는 건 오늘은 뭐예요? 비록 오늘은 발표하고 나서 막 위아래로 급등락하면서 오늘의 봉은 양봉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언정 다음날은 음봉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음날도 심지어 오늘의 고점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의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한들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4, 5일까지도 저점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떴다. 2.5에요. 0.75. 일단 예측치에는 부합해서 일반적인 상승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급등이. 단기적인 호재, 장기적인 악재. 여기 보이시죠? 2와 1쿼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2.25에서 2.5까지. 그러니까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2%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도 울트라 스텝은 아니니까 단기적인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급등의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3K까지 23.2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찐반이거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목표 금리가 올해 안에
3.4까지 조금 디테일해졌어요. 그렇다는 건 기존에 그냥 3에서 3.5 이렇게 좀 러프하게 가지고 있던 이 목표 금리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마디로 3.4 금리까지 무조건 올릴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다행히 울트라 스텝은 아니었어요. 그죠? FOMC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2.5다 라고 했던 딱 중립 금리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건 2022년 내에 3.4%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남은 게 8월 달엔 금리 인상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9, 10, 11, 12잖아요. 4단계 남아있어. 그리고 위쪽으로도 0.9니까 0.25로 쪼개면 4번 남아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0.25씩 할 확률이 높다. 왜? 기존의 누적 데미지가 조금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25bp씩 올려도 12월까지 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0.7로 예측한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면은 기존의 목표 금리라고 밝혀왔던 3.55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뭐 어쩌겠어. 아유, 적응해야죠. 기자회견 내용은 일단 정리하자면 기존과 스탠스는 동일해요. 인플레이션 목표는 어찌됐든 2%다. 현재는 너무 높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결과적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거다. 물가 잡기에 명분이 있다. 그리고 물가 잡기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당연히 뭔가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워낙에 좋고 미국 경제 회복력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건, 즉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그만큼 이 정도 횟수가 됐더라도 현금이 아직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달에 직전월 대비 약 3%가량 통화량이 좀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들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물가 잡기가 우선이지만 최근에는 수요 감소 추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물가는 잡힐 거다. 그리고 이번 물가 상승의 모든 원인은 팬데믹도 있지만 오늘은 좀 러시아 패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질문들, 악재성 질문들, 즉 쇼치고 나온 기자님들의 모든 질문에는 9월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9월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금리는 여전히 지난번 6월 회의록에서 확인하셨다시피 3.35, 그리고 아까는 3.4라는 뭔가 좀 더 명확한 수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3.5로 예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각각 뭐 0.25 수준의 인상, 즉 앞으로는 이제 뭐 울트라 스텝을 걱정해야 되는, 자이언트 스텝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FOMC 대응 방송 엑기스는 다 지금 취하신 것 같습니다.